147조 한번 볼게. 여긴 경제지문인데 채권과 관련된 거야. 채권은 보통 발행하는 거하고 유통이 있는데 여기 주로 발행에 관련된 얘기야. 이게 세분화돼 있어. 어떤 식으로 발행하는지. 자, 본문 한번 볼까?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또는 주식회사와 같은 발행자가 발행하는 거 채권을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밑줄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무 증서를 말하고,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한 사람은 빚을 진 거야. 채권을 사는 사람은 나중에 받는 거지. 근데 그게 바로 못 받고 일정 기간, 보통 5년 내지 10년, 장기 채권은 10년짜리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30년짜리 채권도 있을 수 있어. 그거는 협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 채무 증서를 말하고, 채권 시장은 이러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은 우리가 물건 사는 저기 재래시장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뭐 그것도 포함해서 거래되는 곳을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품들은 하나의 상품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이 결정되면 또 거래량이 결정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투자 자산을 거래하는 채권 시장은 신규로 발행된 채권이 최초로 거래되는 발행 시장, 동그라미, 이미 발행된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자들 간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채권을 발행하는 시장이 있고요. 이미 발행된 채권을 거래하는 유통시장, 두 가지로 구분된다. 채권이 최초로 발행되어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물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은 유통시장에서의 그것과는 밑줄쳐 상이하게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유통시장하고는 다른 거야. 발행시장은 채권 유통시장하고 일반적인 시장하고 다르다고. 그럼 발행시장의 특징을 한번 봐야 되겠네. 채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가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 빗대어 설명되기도 한다. 우리가 도매라는 게 물건을 규모가 크지요. 소매시장은 규모가 작지요. 그 다음에 소매시장은 소비자 직거래죠. 도매시장은 중간 유통업자와 직거래가 되는 거지, 그지? 발행하는 곳이니까 생산을 하는 사람과 생산자하고, 그 다음에 그 유통업자 간의 거래는 도매시장이고,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는 소매상인과 소비자와의 직거래가 되겠지, 그지? 이처럼 채권시장을 발행시장, 유통시장 구분하는 것은 소수의 대형 투자자들이 발행시장에 참가하여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이건 도매, 이를 유통시장에서 일반 투자자의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 이건 소매, 더 효율적이라는 경험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도매시장 같은 성격을 띈다는 건 대형 투자자가 자기가 채권을 다 소유하려고 채권을 매입하는 게 아니네. 일부는 소매시장처럼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일반 투자자한테 또 팔 생각이 있는 거야. 자, 다음 문단으로 갈게. 채권 발행 시장에서의 거래 방식. 자, 밑줄 쳐, 거래 방식. 항상 이런 거 나오면 기준을 잘 따져야 돼. 채권 발행 시장의 거래 방식은 매수인의 특성 및 자금의 규모에 따라. 밑줄 또 쳐야 돼. 매수인의 특성. 첫 번째. 자금의 규모. 두 번째. 매수인의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사모하고 공모가 있잖아. 뭐 개인적으로 발행하는 건 사모겠지, 그지? 공모는 뭐 이렇게 공고를 내고 공식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돼. 공모 발행으로 구분된다. 사모 발행은 발행자가 특정 투자자, 밑줄 쳐. 특정 투자자와의 사적인 교섭을 통해. 그러니까 이게 특성이란 말이야. 거래를 누구하고 한다고? 특정 투자자. 사적으로 교섭한다고. 주로 소규모의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단기 자금 됐죠. 반면 공모 발행은 밑줄 쳐.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거액의 자금 조달. 자, 발행자가 당초 의도한 발행 규모에 비해 시장에서 소화되어 매출되는 규모가 적어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잠재하므로 사모 발행에 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자, 원래 의도하고는 다르게 시장에서 소화되는 매출 규모가 적어가지고 자금이 잘 조달이 안 돼. 그게 잠재돼 있단 말이야. 뭐가? 공모할 때 공모. 그러니까 사모는 정말 특정 투자자하고 적은 금액, 소규모의 단기 자금이니까 이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비교적. 근데 공모는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그 채권을 매입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요 사모 발행에 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잘못 발행하면 채권이 하나도 안 팔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채권 규모도 잘 적정하게 해야 돼. 한편 공모 발행은
발행 위험의 귀속 여부에 따라 자 이제 공모 발행을 둘로 나눠서 직접 발행, 간접 발행. 직접 발행은 채권 공모와 관련한 발행 위험을 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 밑줄 쳐. 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 그러니까 다 책임지는 거야. 간접 발행은 중개회사가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발행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위험도가 좀 떨어지겠네, 그지? 그러니까 함부로 중개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시청에서 채권을 발행했어. 그건 직접 발행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모든 걸 다 시청에서 책임지는 거야. 근데 간접 발행은 이런 거야. 시청이 발행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거 경험이 없어. 그래서 전문적인 중개회사를 통해서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그러면 일부분 혹은 전부를 중개회사가 책임지는 거지. 시청보다는. 그 다음에 총액 인수는 중개회사가 발행자가 약정한 가액으로 봐봐라. 간접 인수 때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중개회사가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채권 발행 총액을 인수한 다음에 일단 그러니까 이거 하나 거쳐가니까 간접이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중개회사의 인수가격, 일반 투자자의 판매가격 간의 차이는 이 차이가 뭔데? 중개회사의 수수료지. 이익이지. 그지? 중개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개회사는 중간에 간접 발행 방식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지. 대신에 위험도 좀 감수하는 거지. 시청은 즉 공공기관은 위험도가 확 줄어드는 거야. 이에 비해 잔액 인수는 저 위에서 말했는데 총액 인수에 비해서 잔액 인수는 아까 선생님이 총액 인수가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중개회사가 떠맡는 거란 말이야. 대신에 이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 뿐이지. 근데 잔액 인수는 일부잖아. 일부. 전체가 아니라 전체 중에 일부가 잔액이잖아.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1차적으로 발행자의 명의로 일반 투자자에 판매한 다음에 판매되지 못한 잔여분은 당연히 중개회사가 인수하여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총액 인수는 전적으로 다 하는 거야, 중개회사가. 근데 잔액 인수는 일부를 부담하는 거지. 판매되지 않은 일부를. 중개회사가. 자, 그 다음에 총액 인수의 경우 중개회사는 채권 발행 전액을 자기 명의로 구입해야 하므로 많은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까지 채권을 보유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발행자로부터 잔액 인수의 경우에 비해 밑줄 쳐야지. 뭐가 있어야지.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 위험, 수수료. 이 관계가 있단 말이야. 위험하면 수수료를 더 받는다. 안전하면 덜 받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채권을 발행했는데 자신 있단 말이야. 시청에서. 이거 다 팔릴 거고 위험 부담도 적으니까 여기 투자자들이 다 몰려올 거야. 그러면 굳이 중개회사를 낄 필요가 없잖아. 공모하는 게 낫지, 그지? 근데 시청 입장에서는 공모해서 안 팔릴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중개회사를 낀다고. 그런데 위험 부담을 줄이려면 중개사한테 다 전적으로 맡겨버려. 이게 총액 인수란 말이야. 근데 야 이건 시청에서 발행하는 건데 그래도 한 50% 정도는 팔리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는 간접 인수를 지향하겠지. 대신에 중개회사는 수수료가 좀 적겠지.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간접 발행의 경우에는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채권 발행자가 직접 발행보다는 간접 발행을 더 선호하는데 이는 발행 위험에 분담하는 것과 더불어 중개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판매만 전문 지식. 그게 위에서 말한 거야. 공모할 때 있잖아. 필요하다는 게 저거란 말이야. 위에 지금 이번 문단에서 뭐라 했냐면 공모가 뭐라 했어? 직접 발행, 간접 발행 하기 전에 공모, 사모하고 공모 발행 두 번째 문단에 나오지. 거기 보면 공모 발행은 뭐라 했어? 불특정 다수한테 하니까 뭔가 있어야 돼. 전문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위탁한다고 생각하면 돼, 중개사에.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다면 수수료를 조금 줄 거고, 위험 부담이 크다면 수수료를 많이 준단 말이야. 대신에 수수료를 많이 줄 테니까 너네 총액 부담해라. 전체 다 인수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판매망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중개회사는 그걸 통해서 채권 판매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간접 인수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에는 여태까지 공모라면 사모가 갈게.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에는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빚을 줬는데 안 갚어. 그런 것 같은 신용 위험이 존재한다. 당연하지 않겠어? 민간은 회사일 거고 회사채는 회사가 망하면 휴지되는 건데. 따라서 채권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투자자는 발행자보다는 신용 있는 중개회사를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자는 비록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간접 발행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누굴 보고 채권을 매입하는 거야? 중개회사. 그럼 중개회사는 이거 안 팔릴 거면 받질 않겠지.
그러니까 중개회사는 그동안의 판매망이라든지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채권 평가를 하는 거야. 회사채 평가를 해봤더니 괜찮아. 위험부담이 적어. 대신 이제 수수료 받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투자자들은 원래 발행한 회사보다는, 민간 기업보다는 중간에 껴있는 중개회사의 신용도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게 된다고. 이게 민간 투자 방식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한편 채권 유통시장. 자, 이거 이미 발행한 채권이라고 했어. 거래가 이루어진 장소에 따라서 장내냐 장외냐로 구분된다. 장내에서의 거래는 거래소 내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반면, 다수라고 했어. 이건 오픈된 거지, 그지? 장외에서의 거래소 밖에서는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가격 탐색 후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양자 간의 매매가 체결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건 장외 거래는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채권 시장이 아니고 채권 중개회사하고 증권회사하고 거래하는 거야. 채권 주식과 달리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이지. 딱 정한 일정 기간 정해지고 그 시기가 도래하면 그거 지급해야 되는 거 무조건. 지급 못하면 부도나는 거지. 그래서 막 이게 보증 기업도 세우고 보증보험에도 가입하고 그러는 거야. 만약에 채권 이제 지급시가 됐는데 돈이 없어. 그럼 보증회사가 대신 내주고 구상권으로 이렇게 받아간단 말이야. 비록 발행자가 동일하더라도 표면금리나 만기 상환, 이자 지급 방식 등에 따라 종목이 세분화되고 다양하므로 표준화가 어려워 장내보다는 주로 장외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룰로다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외 거래가 대부분이다.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역시 가격 여부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상이한 구조를 가진다. 전혀 달라.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유통시장과는 달리 이건 일반적이잖아. 발행시장에서 채권 가격은 경매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경매래, 경매. 채권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되도록 낮은 가격에 채권을 매입하려고 할 거고, 그래야 자신의 수익이 극대화되고,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응찰 또는 입찰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입찰 조건으로는 입찰 금리, 입찰 금액을 제시해야 된단 말이야. 그거 제시했는데 조건에 안 맞아. 그럼 얘는 입찰조차 못하는 거야. 입찰 금리를 투자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리의 호가 단위에 따라 제시해야 된다고. 딱 이게 부르는 이자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 산을 제시해야 된다는 뜻이야. 무조건 막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야. 입찰절과 채권을 배정받은 경우를 낙찰됐다고 하고요. 응찰하고 낙찰, 입찰, 낙찰. 이 경우 입찰 금리하고 입찰 금액은 낙찰 금리와 낙찰 금액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가 써놓은 금액대로, 자기가 써놓은 이자대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써야 되겠지, 그지? 아무나 못하지, 그지?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의 관계네, 그렇죠? 역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잖아. 금리가 높으면 채권은 상대적으로 낮고. 자, 생각해봐. 은행에 돈을 1,000만 원을 맡겼어. 금리가 높아. 그럼 은행에 맡기지. 금리가 너무 낮아. 좀 일정 기간 뒤에 뒀다가 채권 금리가 더 높으면 채권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역의 관계라는 게 그런 거지. 당장 은행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 저금을 하는 거야. 은행 금리가 너무 낮으면 장기적으로 채권에 투자하는 거야. 그래서 역의 관계. 채권 발행자는 되도록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에게 채권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면서 발행 물량을 소화한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저 채권을 사가면 그거 다 줘야 되는 건데. 금리가 낮은 쪽을 선택한 사람을 줘야지 덜 지불할 거 아니야, 나중에. 입찰에서의 경쟁이 높아질수록 입찰금리는 당연히 경쟁이니까 낮아질 거고, 발행된 채권 물량은 입찰금리가 낮은 수서부터 높은 수서로 올라가면서 입찰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단계적으로 배정된다. 그래야지 남는 게 있죠. 채권 발행액이 모두 소화되는 경우 그 수준에서의 입찰금리를 모두 소화되지 않을 경우 입찰금리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최고 낙찰금리라고 부른다 라고 됐어. 자, 최고 낙찰금리, 그러니까 결국은 낙찰이라는 건 채권을 발행했는데 입찰에서 응찰을 받았다는 거잖아. 그 응찰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높은 금리가 최고 낙찰금리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되고 경매 수입을 제고하기 위해서 응찰률을 충분히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경매 방식에는 단일 복수, 그 다음에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이 존재한다. 단일 가격 낙찰 방식, 최고 낙찰 금리를 경매 청산 금리로 정하여. 경매 청산 금리라고 했으니까 이건 지급하는 금리야. 낙찰된 모든 물량에 이 금리를 적용하는데 모든 걸 다 그렇게 한다고. 금리를 하나로 고정한다는 얘기야. 반면 복수 가격 낙찰 방식은 경우는 개별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에 인수 금액을 적용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채권 물량을 소화해 나간다. 그러니까 금리가 다 다르다는 얘기지. 한편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단일과 복수를 혼합한 방식이다. 자, 그러면 잘 나가면 그냥 단일로 하고 잘 안 나가면
여기 지금 나온 대로 복수를 하겠지, 그지? 응? 그 다음에 그걸 다 합쳐서 하면 단일 복수, 즉 차등 가격으로 바뀌는 거지. 여기서는 먼저 단일 가격의 낙찰의 방식대로 최고 낙찰 금리를 결정하는, 지금 금방 설명한 거야. 그 이하의 응찰 금리에 대해서는 일정한 그룹화해가지고 그 그룹 내에서 최고 금리를 그룹 내의 모든 그 인수 금액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그룹별로는 상이한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게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입찰 시 금리를 제시하는 단위가 금리 효과 단위가 0.05% 포인트, 최고 낙찰 금리가 5%야. 그럼 그룹 내 금리의 간격이 0.1이라고 하면 차등 금리 구간은 자 0.1씩 줄어드는 거지, 그지? 맞지, 그지? 여기서 지금 5%에 낙찰한 거다. 앞에 거야, 앞에 거 5%. 그 다음에 그 밑에 금리가 낙찰 금리가 4.85%야. 그 다음에 낙찰 금리가 4.70을 받은 거야. 그럼 거기서 1%씩 빼는 거지, 0.1%씩. 그래갖고 그룹화 시킨 거지. 여기 세 그룹으로 나눴다. 그룹별로 적용되는 낙찰 금리는 각 그룹의 최고 금리인 5%, 4.85, 4.70 등이 된다라고 돼 있어. 이렇게 범위 0.1% 금리 간격을 해서 그룹화 시키는 거지. 그래서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받으려고 저러는 거야. 자, 1번 문제 볼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채권시장은, 발행시장은 투자자의 특성, 그래서 민간이냐 아니야 특정이냐 불특정 다수냐 뭐 이런 거, 자금 규모 소액이냐 아니면 규모가 큰 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모 공모로 발행된다. 맞았고 2번 채권 발행 시 과소 판매에 대한 발행 위험은, 자 과소 판매, 채권을 발행했는데 잘 안 팔려. 공모 발행보다는 사모 발행이 더 크다. 아니죠. 위험이 커가지고 공모 발행은 조직과 무슨 뭐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막 이래야 되잖아. 공모 발행이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과소 판매에 대한 위험은 공모 발행의 위험이 있으니까 사모로 바꾼다는 그런 얘기야, 중개에서. 틀렸잖아, 그지? 응? 사모 발행에서 더 크게 나는 게 아니라 공모 발행에서 더 크게 난다. 2번 틀렸어. 3번 채권 발행에서 잔액 인수의 경우에는 총액 인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수수료가 적용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잔액 인수의 경우에는 잔액이 발생하는 건 사모펀드야. 즉 중개회사 끼고 하는 거지, 그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으니까 수수료도 당연히 적겠죠. 4번 채권은 발행자가 같더라도 상품 특성상 표준화가 어려우므로 그래서 장외 거래가 대부분이고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했지. 맞았고요. 5번 경매를 통해 채권 발행 가격이 결정될 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경매 방식은 단일 가격 낙찰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거 봐봐, 여기 이제 단일 가격 말고 복수 가격, 그럼 자기가 더 불리한 조건에 낄 수도 있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거는, 투자자가 제일 유리한 건 다 일괄적으로 단일 가격으로 하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설명은 2번 틀렸어. 공모 발행이 훨씬 더 위험이야.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위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국은 1,000억 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발행한 국채야. 공모, 보통 국채는 공모지, 그지? 국채 경매에서 A부터 F까지 6개의 금융회사만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입찰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입찰 금리를 잘 따져봐. A사가 자 지금 보니까 금액이 제일 적은 건 C사네, 그지? 그지? 금리가 제일 적은 건 어디야? F사야, 그지? 자, 일단 표는 대충 받고 밑에 각국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국제 경매 낙찰을 방식을 채택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만약 각국의 정부가 차등 가격 낙찰 방식 밑줄 쳐야지. 채택하고자 할 경우 그룹 내 금리 가격을 0.0, 아까 0.1이 예시가 나왔는데 0.02포인트로 설정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A 정부가 할 수 있는 차등 가격 방식인지 확인 한번 해볼게. 자, 1번 켜볼게. 여기 틀린 거 찾는 거구나. 1번 단일 가격 낙찰 방식에는 경매 청산 금리가 5.05 어느 거지? A사잖아, A사. 그지? 단일 방식. 자, 봐봐. 여기서 지금 보면 5.05라고 분명히 나왔어. 그러면 A부터 F가 다 입찰을 할 거고, 전부 다 총액을 보니까 채권 총액이 1,100억이네. 다 더해보니까 1,100억이야. 자, 그러면 입찰 금액을 따져볼까? 최고 낙찰 금액은, 최고 입찰 금리는 5.05잖아. 그러면 여기서 입찰 금리라는 것은 나중에 지급해야 될 거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치? 국채 발행을 했는데 단일 가격으로 한다 그러면 이자가 원래는 포인트로 한다면 이자가 제일 높은 A 최고 낙찰 금리는 A사가 입찰한 5.05잖아. 맞지, 그치? 그러면
5.0으로 하면 안 되고 뭐로 해야 돼? 제일 낮은 걸로 해야지. 이거 입찰금리는 나중에 지불해야 될 돈이라니까 A정부가. 그럼 어느 걸로 한다고? 4.99로 해야지.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2번으로 갈게. 일본의 단일 가격 낙찰 방식의 경매 청산금리가 0.05%, 5.05%가 되는 이유는 A 정부가 발행한 채권 금액이 1,000억 원이란 말이야.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입찰금리가 낮은 거부터 배정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F사에 200, E사에 200, D사에 200, C사에 100 하면 벌써 700이 되고 B사에 200 하면 900억이 된단 말이야. 이제 100억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A사한테는 100억이 돌아갈 거고 그 마지막에 다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최고 낙찰금리인 5.05, 마지막에 A사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청산금리는 5.05가 맞지. 알았지? 2번 각국의 그 국채금리 호가 단위는 0.01포인트 이하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 호가금리라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보면 보기에 뭐가 나왔지? 호가금리 제시 안 했나? 나 저 0.02포인트로 설정하기로 했잖아. 그지? 그러면 호가 단위는 여기서 지금 말한 대로 0.01포인트 이하다. 그런데 그렇지, 그걸 넘어갈 수는 없지. 넘어갈 수 없다고. 각국의 국채금리 호가 단위는 0.01포인트 이하다. 이 말이 바로 입찰 간의 금리 가격인데 따져볼까? 0.01 F하고 E사의 간격을 봐봐. 0.01 맞지, 그지? 0.01 이거보다 클 수는 없겠지. 0.01에서 0.02니까 아무리 커봐야 입찰 금리 그거를 갖다 밑에서 또 따져봐. F사하고 E사 0.01, E사하고 D사 0.02, D사하고 C사 0.01, 그러니까 0.02를 넘어갈 수 없다고 이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얘기잖아. 자, 그 다음에 3번 A사의 입찰 금리는 경매 방식과 관계없이 5.05다. 자, A는 국채 입찰할 때 가장 마지막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상관없이 얘는 5.05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맞았고요. 4번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을 적용할 경우 D에게 적용되는 낙찰 금리는 5.02다. 이것도 잘 생각해봐. 자, 적용하면 그룹으로 한번 나눠볼까? 5.05 그룹이 있고요. 그 밑에는 뭐야? 어디까지 묶어야 돼? 그렇지. 5.03까지 묶어야지. 한 그룹. 5.02부터 5.0까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지. 그지? 그렇게 해야지 낙찰금리는 5.0이다. 라고 하는 게 맞지. 그지? D와 E의 경우에는 모두 5.02로 낙찰금리가 적용된다. 맞았어. 자, 그럼 답이 5번이 틀렸네. F사가 최종적으로 배정받는 국채금 금액은, 배정액은 200억이 돼야 되겠지. 그지? F사는 낮은 금리를 제시했고요. 우선 배정을 받으니까 그 입찰 금액 모두를 다 배정받을 수 있는 거야. 200억이라고 하는 거다. 알겠지? 자, 정답 5번이 틀렸어. 3번으로 한번 가볼까? 윗글을 읽고 추론한 거래.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자는 것은 채권 종목의 표준화가 쉬워질수록 장내 시장에서의 거래는 더 활성화될 거다. 보통 이게 표준화가 안 돼갖고 장외 거래가 많다 그러잖아. 그럼 표준화가 되면 장내로 오겠다는 얘기잖아. 맞는 얘기지? 2번으로 가볼까? 차등 가격 낙찰 방식에서 그룹 내 금리 간격이 커져. 그러면 채권 발행자의 수익이 높아질 거다.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돼.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고. 왜냐하면 봐봐. 금리가 높아. 높은 데 많이 몰려있으면 많이 지급해야 되고 낮은 데 몰려있으면 수익이 많이 날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할 수가 없단 말이야. 경우에 따라 달라. 만약에 예를 들어 높은 금리 쪽에 투자자들이 왕창 몰려있어. 그럼 무조건 손해지. 수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2번은 틀렸단 말이야. 저게 그룹 내의 금리 간격이 커질수록 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보다도 그룹 내에 투자자가 얼마나 몰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지. 2번 틀렸지. 정답. 3번 채권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된대. 그럼 공모 발행에서 직접 발행의 비중은 증가할 거다. 이게 오픈된 거야. 정보가 오픈된 거랑 똑같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공개가 많이 되면 될수록 투명성이 있다는 거지. 속이는 게 없네? 그러니까 더 비중이 늘어나겠지. 직접이. 4번 중개회사의 선정 시 잔액인수에 비해서 총액인수를 하면 전부 다 중개회사가 책임지는 거잖아. 그럼 중개회사의 자금력이 중요하겠지. 큰 회사일수록 큰 공모펀드에 입찰을 하겠지 또.
5번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요구, 그렇지? 높은 가격으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자의 요구, 요 중간에서 순서대로 차등이니까 단순하고 복수하고 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야. 누가? 발행자가 이익 많이 남기고 사는 쪽은 금리가 낮아지면 사는 쪽이 이익이, 그래서 양자가 모두 이익이 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이다. 맞았어? 자, 정답은 2번 틀렸네. 4번으로 가볼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가나다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문맥을 이해하라는 거니까 확인을 좀 해보면 돼. 자, 봅시다. 채권 경매의 응찰률은 발행 예정 물량 대비 응찰 물량을 의미한다. 그러면 발행 예정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응찰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 응찰률은. 발행 예정 물량이 모두 낙찰되기 위해서는 응찰률이 100% 이상이 돼야 돼. 100%는 안 돼. 100%라고 해서 다 물량이 소진되는 게 아니야. 낙찰되는 게 100% 이상이 돼야 된단 말이야. 채권 발행자에게 유리한 낙찰 가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응찰률을 높여야 되겠고, 당연한 거지. 경쟁을 높여야 그 낙찰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발행자에게 있어서 낮은 응찰률은 결국 당초 예상한 정도의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적게 팔리고 과소판매, 불리한 입찰 조건으로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조달해야 되는데 조달도 안 되고요. 조달된 게 조금 되니까 나중에 지급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럼 이건 큰일 나는 거지, 나중에. 일반적으로 저조한 응찰률, 발행시장에서의 경쟁이 모호된 상태, 부정적이야? 부정적? 약화된 상태지. 그럼 정답은 4번 아니면 뭐냐? 그 다음에 낙찰 금리를 뭐해야 돼? 금리라는 게 뭐야? 낙찰 금리가 돈 더 많이 지급해야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끌어들이려면 이자 많이 주겠다는 거야. 상승이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채권 투자자에게는 투자 수익률이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응찰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치? 이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에게 담합 등의 전략적인 행동을 통해 응찰 물량을 조절하고자 하는 끌어들이는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담합 전략적인 행동, 이 나쁜 거, 투자자들이 그렇게 하면 발행자는 손해보는 거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자는 자체적으로 내정 수익률을 정한 뒤 기준을 정하는 거야. 이거보다는 낮아야 되겠지, 입찰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내정 수익률보다 낮게 해야지 발행자가 유리하겠죠. 만약에 투자자들이 담합해가지고 이자율을 다 같이 엄청 다운시켜버리면 이거는 자금 조달도 안 되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채권 만기일이 도래하면 지급해야 되는데 너무 심각해. 힘들어. 그러니까 아예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정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마지막에는 내정 수익률보다 아래 다운으로 금리를 제시해야 되겠지.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5번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걸 물어본 거야. 내용 찾아도 내용이 없는 거. 자, 1번부터 볼까? 채권 발행시장에서 입찰금리와 이에 따른 채권 가격 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입찰금리 가격. 예를 들어 입찰금리가 높아지거나, 그러면 입찰금리가 채권 가격의 관계는, 물론 거기에서 딱 정해졌어. 역의 관계라고 했잖아. 금리가 높아지면 가격은 다운. 미안해. 여기서 금리는 은행 금리를 말하는 거야.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은행 금리가 낮으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역외곽이니까 반비례. 이거 설명할 수 있지. 2번. 채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방식이 상이한 이유. 미안한데 여기는 채권 발행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방식만 나오고 유통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방식은 아예 내용이 언급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답이 없죠. 정답은 2번이네, 그지? 자, 그 다음 3번. 채권 내 유통시장에서 장외거래가 장내거래보다 더 일반적. 여기서 앞에서는 뭐랬지? 보편적이라고 했잖아. 표준화 때문에 그렇지. 표준화가 안 돼 있는 데가 장내거래. 그러니까 대부분 증권회사를 통해서 장외거래가 대부분이다 라고 얘기한 거니까 답을 할 수 있고요. 4번. 채권 발행시장에서 채권 가격 결정 시 상이한 낙찰 방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따져보면 알아요. 뭔데요? 발행자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더 원활하게 하고 많이 하고 나중에 지급하는 만기 때 지급하는 이자를 좀 줄이려는 거고, 반대로 투자자들은 이익을 좀 많이 남기려고, 아니 가격은 좀 다운시키고, 상호 간에 어떤 뭐랄까 자기가 취하려는 이익 때문에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발행자는 발행자대로 어떤 방식을 택할 건가, 유리한가?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어떤 방식이 더 자기한테 이익이 되나, 이런 걸 따져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한테 딱 맞는 걸 하는 거야. 설명할 수 있어? 5번. 채권의 공모 발행 중에서 중개사를 통한 간접 발행 방식이 직접 발행 방식보다 선호되는 이유는 뭘까요? 직접 발행 방식 위험 부담.
수수료를 더 많이 줘야 되겠지, 그지? 간접 방식은 수수료를 적게 주고 책임도 좀 줄이고 대신에 자기가 못하는 부분은 중개사에 맡기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내용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유통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방식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답을 확인할 수 없다. 여기까지.